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미국 의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회 의장과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데 백악관은 북한이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SK그룹이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공동으로 6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4대 그룹 경영진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건 반도체 분야 등에 총 40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후반, 많으면 600명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현행 단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유혈 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맹렬한 폭격으로 응수한 지 열흘 만에 조건 없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인 선장이 탄 참치잡이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중국인 3명과 러시아인 1명 등 총 5명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나 앞바다인 기니마는 해적들의 어선 납치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중부와 전북, 영남 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강원과 영남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를 비롯해 대전, 강릉 19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성지로 알려진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찾아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회 의장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도 중심 주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알링턴 미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한국전 참전 전사들이 다수 안장된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어 뉴딜 정책으로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고 오후엔 낸시 펠로시 의장 등 미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실용적인 대북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북미 대화가 서둘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 하원에 한국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21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정상회담 의제에는 북한 관련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내일 논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 문제와 한미 경제 협력, 중국 문제도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인 블루오벌 SK를 설립합니다. 블루오벌 SK는 2025년쯤부터 미국에서 1년에 약 6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셀, 모듈 등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약 100킬로와트시의 배터리가 필요한 전기 트럭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SK의 미국 투자 규모는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1, 2 공장을 포함해 총 6조 원에 이릅니다. SK 외에도 삼성과 현대차, LG 등 국내 4대 기업이 이미 투자를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투자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릅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전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시 내에 있던 사옥을 직선거리로 13km 이전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고 이 중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 측은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 기준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은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가탄신일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든 건데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려워서 오늘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현행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13명입니다. 자정까지 집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은 5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에서 500명대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석가탄신일 검사 건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돼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아산 지역 온천탕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아산 12명, 천안 3명 등 15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누적 확진자만 35명에 달합니다. 또 강원 홍천, 군부대 단체 휴가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도 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 잠복되어 있는 여러 감염들이 더 활성화돼서 이게 임계치를 넘었을 때 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줄지 않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단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3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각기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조만간 진행합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약 500명에게 화이자 백신 등을 교차 접종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엔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차 접종을 했을 때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전성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감염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와 관련해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에서 자체적 타협안을 갖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적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이 탄 선박이 해적에 또 납치됐습니다. 이 선원들의 안전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 반쯤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장이 탄 참치잡이 여선 애틀랜틱 프린세스호가 해적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해상안전위험관리회사인 드라이어 글로벌은 이 여선이 가나의 해안 도시 테마 앞 기니만 인근에서 납치됐고 한국인 선장과 중국인 선원 3명, 러시아 1명을 포함해 선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적 8명이 탄 고속정이 접근해 총을 쏜 후 5명의 무장 세력이 어선에 올라탔다고 전했습니다. 해적들은 어선을 장악한 뒤 남쪽 해상으로 185km가량 더 항해한 뒤 선원을 납치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적들은 나이지리아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기니마는 유럽과 대서양으로 향하는 국제 선박의 통행이 잦아 해적들의 어선 납치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지난해 5월과 6월, 8월에도 나이지리아 해적에 우리 선원이 피랍됐다 석방된 바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가나 선적으로 한국인 선장은 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시흥동에서 5톤 택배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인근에 있던 건물과 바로 옆 가게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차량이 상가 가스배관을 건드리면서 폭발해 큰 화재까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주오던 1톤 트럭과 5톤 택배 차량이 충돌하고 택배 차량이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건물 옆 작은 가게로 돌진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있던 행인이 돌진하는 차량을 보고 황급히 피하지만 10초가 채 지나지 않아 차량 쪽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도 다급하게 대피하고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시흥동에서 5톤 트럭과 1톤 트럭이 충돌하면서 바로 인근에 있던 5층짜리 건물과 가건물을 들이받는 장면입니다. 차량이 돌진한 상가 1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주변엔 건물과 차량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차가 길 건너서 저쪽 그 건물하고 전봇대 사이에 박았어요. 한 10초, 20초 정도 있다가 그 차가 굉장히 큰 굉음을 내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쪽에 있던 여성 2명이 숨지고 5톤 택배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돌진한 차량이 상가 가스 배관에 부딪히면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로 이어졌는데 주변 상가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폭발의 힘이 강했습니다. 가스 폭발음이 무지하게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이 으르렁거리고 주변에는 유리가 막 깨지고. 큰 불은 40분 만에 잡혔지만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건물 위층으로 옮겨 붙으면서 3시간 넘게 진학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10명 후보의 당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막바지 최고위원 출마 선언도 줄을 잇는 가운데 일각에선 후보 난립으로 인한 선거 과열 우려도 나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단일화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나경원 전 의원이 2달 반 만에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광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를 받아들이고 재련하여 더 단단한 후보, 튼튼한 후보 배출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젊은 세대가 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끝내자마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지지 취약층 끌어안기에 나섰고 이 전 최고위원은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주호영 전 원내대표, 김웅, 김은혜 의원 등 당대표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은 이영 의원과 이용 의원 등이 각각 도전장을 던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총 4명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선거는 과학이고 대선은 데이터의 전쟁입니다. 디지털로 정치 혁신, 데이터로 정권 교체, 이영이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례적으로 10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후보 난립으로 인한 선거 과열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기존 위원장 대신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를 진행하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이 들어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이 무난히 의결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박주민 의원이 정당한 사회권자가 아니라며 회의장을 떠나자 여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진 겁니다. 민주당은 기존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과 권한을 위임받은 백혜련 의원이 당 지도부로 선출되자 박주민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사회자를 마음대로 바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많은 짓이야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의결이 이뤄지면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리게 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사안으로 남았는데 한동훈 검사장 등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증인 20명 전원에 대해 여당이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한 검사장과 라인 사건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가수 승리의 단체 카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윤규근 총경에게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라 구속되진 않았지만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점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1년 전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버닝썬은 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증거인멸 지시는 하신 거 없는 건가요? 당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윤 총경은 풀려났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도 정 전 대표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승리가 운영하던 주점 단속 정보를 흘려줬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판결은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총경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학의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유혈 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11일 동안 244명이 숨지고 나서 국제사회의 중재로 떠밀리듯 이뤄진 휴전이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도시 알팜에서 열린 17살 팔레스타인 소년의 장례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경찰의 유혈 진압에 목숨을 잃은 소년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유혈 충돌이 11일째 이어지던 중 휴전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와 유엔 등이 중재한 휴전안을 수용했다며 현지 시간 21일 오전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가자 지구에선 어린이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민간인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휴전에는 환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sraeli settlement policy and their intention to erase the multicultural, multi-religious character of the city of Jerusalem. 휴전이 이번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나온 미봉책이기에 어정쩡한 봉합일 뿐이란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번엔 2인조 강도를 물리친 택배기사 이야기입니다. 때마침 그 자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라네요. 한낮의 뉴욕 거리. 소년이 강도에게 쫓기다 사정없이 얻어맞습니다. 알고 보니 당뇨병 환자였던 소년. 쓰러진 후 의식이 꺼져가던 찰나 한 택배기사가 나타나고 놀란 강도들은 운동화를 벗겨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기사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소년에게 바나나를 먹여주고 숨쉬기 편하도록 머리를 받쳐주기도 했는데요. 소년은 의식을 찾았고 강도들도 붙잡혔습니다. 성경 속 착한 사마리아인이 현실에 나타난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아침 출근길부터 훔친 차로 추격전을 벌인 간 큰 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SUV 차량이 쏜살같이 다른 차들을 추월합니다. 아슬아슬 칼치기를 하려는 순간 뒷차와 다 통제력을 잃고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앳된 소년들이 차에서 기어 나오자마자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워버리는군요.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 5명에 차는 훔친 차였다고요.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다른 부상자는 없다고 하네요. 지난 수요일 아침 출근길, 미국 플로리다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요즘 날씨만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더웠다가 비가 내렸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인 소만인 오늘도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영남에서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강원과 영남 지역은 밤까지도 오락가락 구슬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친다고 해도 한순간에 날이 화창하게 개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낮겠고요. 더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구름은 차츰 빠져나갈 텐데요. 일부 강원과 영남에서는 오늘 밤까지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구름이 덮여 있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14.3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20도, 대전과 안동 19도, 부산 2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낮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